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뉴파워 플라즈마요. 뉴파워 플라즈마.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055원에 30%예요. 5,055원에 30%요? 네. 사신 지 그렇게 얼마 안 됐네요. 네, 산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주식을 할 때 생각만 가장 질문하지 말아야 되고 주식할 때 가장 관심이 없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주식을 할 때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데 제가 단언컨대 그거는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망입니다. 네. 업황과 전망 그딴 거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걸 볼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담을 하거나 주식을 할 때 전망이 어떤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망 안 좋은 기업은 상장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망 다 좋아요. 모든 기업이 전망은 다 좋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밋빛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 장밋빛이에요. 그러니까 내 회사 사업 계획서를 쓰고 투자 설명회를 열어가지고 투자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설명한 것들이 다 전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회사 사장인데 그 투자 설명회 가가지고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업황이 진짜 엉망이에요. 망할 것 같으니까 투자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사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지회에서 다 좋다고 할 거 아닙니까? 좋다고 하는 그 투자 설명회에 가가지고 기관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증권사라든지 전부 다 가가지고는 그 이야기 듣고 리포트 쓰는데 안 좋은 이야기가 도대체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하지. 그러니까 전망을 자꾸 관심 가지면 좋다는 이야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좋아 보이고 사랑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망을 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우리가 전망이 어떤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걸 보고 그냥 고지고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봤을 때 지금까지 돈벌이를 보면은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편이네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실적이 그런 대로 나오고 있네. 됐어가 뭐 전망이 뭐 나쁘진 않겠지. 그리고 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방막 공정, 식각 공정 뭐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어쨌든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제가 방금도 설명해 드렸지만 LG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다고 했죠. 그럼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 중국에서 지금 점점 산업을 양을 줄여내거나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구버전들의 램들을 만들고 메모리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신버전들은 한국에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업체에 대한 투자가 점점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망이에요. 세상이 좋다고 하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전망을 생각했을 때는 이 회사의 전망이 어떠고가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하다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격과 차트입니다. 이제는 전망은 그까지만 됐으면 됐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격과 차트를 봤을 때 내가 산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뉴파워 플라즈마라고 하는 기업은요, 요렇게 보면은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요 아래쪽 선이 있고 위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통로를 지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점을 돌파한 자리들에서는 돌파했으면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면은 뉴파워 플라즈마도 지금 여기 5,000원짜리가 지난 2월 달에 고점이었고 8월에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지금 최근에 뚫어냈으니까 더 갈 수 있겠구나 정도로 그냥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지고 가면서 더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면서 올라가면은 위쪽에 갔을 때 이제 6,000원쯤 되면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기서 매도한다 생각하면 되고, 밑으로 빠지면은 지난번에 뚫었던 5,000원짜리가 밑으로 빠졌을 때는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돼요. 왜냐하면 더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면 아니면 말고 하고 나오면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서 물려버린단 말이에요.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짧은 손절, 짧은 본절이라는 익절 그런 자리들을 정해놓고 대응하면 돼요. 전망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이상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전부 다 희망 고문해요. 이래서 좋을 겁니다. 저래서 좋을 겁니다. 할 겁니다.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차트상으로 이렇게 가격 전략을 잘 짜놓고 그냥 우리는 가보면 된다. 가보면서 얘가 움직이는 대로 수익 나면 팔고 떨어지면 아이고 여기가 아닌갑다 하고 팔고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을 빠르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해가 좀 안 됐다 하신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수젠텍 13,000원이고요. 비중 네. 30%예요. 비중은 30%고 일단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저는 항상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나 이렇게 실적이 수젠텍처럼 좋아진 기업들은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시 또 적자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왜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냐라고 하면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이 기업들의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단키트도 얘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뛰어들고 만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점유율 자체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도 처음에는 엄청 진단키트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았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데, 이 벌었던 돈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벌었던 돈으로는 첫 번째로는 회사에서 내부에서 횡령해서 도망치는 방법이 있겠죠. 어휴, 회사가 돈 벌었네, 이거 들고 튀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모럴 해저드라고 하잖아요. 도덕적 해이라고. 그런 게 생길지 안 생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냥 그거는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정상적이고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돈이 생겼으면 이 회사들, 모든 회사들은 야, 우리가 돈 벌었으니까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겠어라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단키트를 만들고 뭐 필요한 약들이라든가 진단키트에 관련 또는 새로운 사업이 뛰어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저는 기업이 일단 그런 리스크, 아까 말했던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는 모든 기업들이 노출되어 있다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모든 기업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무서워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를 생각해 볼 거죠. 돈을 벌었으니까 이걸로 뭔가 신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걸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오늘 급등 나오는 것도 뭐 FDA에서 뭔가 이렇게 승인을 받는다, 진단키트 하나 승인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네네. 급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들은 계속 그렇게 신사업을 유도를 하고 신사업으로 새로운 걸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먹거리, 다음 돈벌이가 필요하니까요. 그 말을 지금 돈을 벌었다가 주가가 있다라는 것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바로 내가 산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주면 좋지만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그 말은 내려갔다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내려갔다 갈 때 난 뭐 하면 되냐면, 주가가 내려갈 수 있으니 내가 산 자리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으니 나는 분할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비중이 30%니까 지금 추가 매수가 버거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추가 매수를 조금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한 거라고요. 제가 추가 매수는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다가 안 되면 그래도 또 참고, 그래도 또 안 되겠어 뺨을 때리고 참고, 안 되면 허벅지 찔러 참고, 안 되면 손 좀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하지 마라 하는데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추가 매수를 함부로, 제발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만 많아지고 매수가가 높으니까 점점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번을 통해서 다음에 좀 깨달으세요. 제발 추가 매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될 때가 되면 진짜 할 때가 딱 보여요.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 하는 게 맞고, 지금은 이 자리가 저는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러 간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안 했었어야 됐고, 추가 매수를 하려면 8,000원대 이제 자리 잡는 거 보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이제는 버거워진 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발 좀 추가 매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일단 여기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남들 추가 매수할 때 나는 구경 좀 하시면 되고요. 올라올 때 남들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춰가지고 수익 볼 때 나는 추가 매수를 함부로 했기 때문에 나는 본전 조금 찾아 나온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추가 매수를 함부로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자리 잡고 나면은 13,000원까지 갈까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거기까지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산 게 13,000원이라서 13,000원까지라고 생각하지, 얘가 11,000원까지 올라온들 뭔 상관 있습니까?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한 사람들 돈 버는데. 그러니까 내 매수가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저거는 잘못된 매수가예요. 저렇게 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13,000원 욕심 부려요? 본전 찾고 싶은 욕심이지 그거는. 네.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내 본전이 아니더라도 네. 반등 나올 때 언제든 팔려고 마음가짐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 저질렀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등 나올 때 정리한 다음에, 정리하고 나면 떨어지면 다시 또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추고, 다음 올라오면 또 수익 내고, 그 다음 또 떨어지면 또 사고, 그렇게 이후에 바로 잡을 생각해야지 지금 여기서 뭔가 다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반등 나왔을 때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생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걸 맞춰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느 정도까지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고 어디까지 비가 오면 우리가 빨래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아니 비가 오는 양을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좀 보고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몇 방울 떨어지면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미리 정도 오면은 뭐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텐트 치면 안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 합시다. 반등 나오는 모습을 네. 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반등 나왔을 때 네. 해결이 안 되고 궁금하면 그때 전화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반알이고요. 네, 5,500원에 10%입니다. 5,500원에 10%. 10%요. 네. 갑자기 급락이 나와가지고요. 네. 일단 어떻게 해야 뭐 되는지를 좀 싶어서. 5,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는데 주식을 하다가요. 이렇게 급락 나오는 일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급락이 나오면 내 자산이 지금 갑자기 손실 나는 것 같고 막 망가지는 것 같고 하니까는 머리가 막 퀭해지고 멍해지고 패닉에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을 때는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왜 급락 나왔는가를 정확하게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보니까 단알 페이코인 거래 종료 임박을 했다 해서 급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페이코인이 얘들이 만든 뭐 가상화폐래요. 그게 이제는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가 퇴출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퇴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봤을 때 이 회사가 그것 때문에 상장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잘 나가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아니죠. 이거 보안 관련. 네, 전자결제로 유망한 돈을 기업으로 알고 벌고 뭐 있거든요. 그런 뭐 보안이라든지 전자결제 이런 쪽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가 가상화폐 쪽으로 엮여가지고 그렇게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그러면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얘가 그것 때문에 올라온 기업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것도 주가가 거의 다 빠졌고 얘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건데 그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고 하면 얘한테 어마어마한 진짜 사업에 차질이 생길 만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그냥 주가만 떨어지는 게 된 걸까요? 저는 그냥 일시적으로 주가만 떨어졌다고 그렇죠. 보고 그렇게 있거든요. 분석이 됐으면 이런 떨어지는 자리들을 주가만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엔 차질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주가만 떨어졌기 때문에 무서워서 팔아야 되는 자리가 될까요? 상황 보고 있다가 가격이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찾아가면 그때 세서 더 사야 되는 문제가 될까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 추가 매수 그렇죠. 생각을 하고 끝난 있는데.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난 거고 시청자님 전략이 또 이미 다 짜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추가 매수 언제 할까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첫 번째는 예. 급락한 날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급락한 다음 날도 하면 안 되고요. 셋째는 급락한 다음 날도 하면 안 돼요. 그냥 냅두세요. 이거 네.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와 이거 인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런 생각은요 진짜 올라가기 직전까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예, 최대한 참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마음이 막 이렇게 들떠 있고 막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변동이 생겼으니까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하는 생각 그런 마음 알겠는데요. 한 달 정도 가능하시면 여행 갔다 오시거나 그냥 증권의 어플 그냥 지워버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아마. 내가 해야 될 건 네. 한두 달 사이에 잘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로 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냅둘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저는 정말로 많은 투자자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발 냅둘 줄 알아라.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떨어지고 자리 잡고 충분히 시간 잡을 때까지는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3,500원에서 한 4,000원 사이쯤 자리 잡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쯤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냅두세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뉴스 본 사람들이 팔고 내일도 보면 이 뉴스가 나와 있으니까 또 팔 거고 일주일 뒤에도 야 일주일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네 하고 팔 거고 계속 팔아요 사람들이. 그럼 주가가 질금 내려옵니다. 그럼 그때 돼서 다 떨어졌다 싶을 때 하면 되는데 그게 최소 한 달, 두 달, 세 달 걸려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오늘 추가 매수 하시면 어쨌든 후회할 겁니다. 예. 추가 매수해서 더 낮춰놓고 기다릴 네, 기다릴 만한 기업이고 기다려도 좋은 기업이라 생각이 들고 그 정도는 시청자님도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사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신을 믿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네. 내가 내 분석도 못 믿고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분석 믿고 가세요. 맞으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